전지적 트레이더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주린이도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장 좀 쉽고 잘 설명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우리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LP투자연구소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태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관점이라고 하면 저는 대표적으로 딱 한 개가 떠오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사가 떠가지고 캔들이 막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빨간색이 엄청 막 증가하고 있고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라고 하면 가장 큰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으세요? 사실 쉽게 우리는 이걸 불나방이라고 많이 부르죠. 양봉에 그냥 따라가는. 지금 가니까 수익 낼 수 있겠지. 이렇게 따라가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갔다가 내가 산 가격대보다 한 1%? 2%만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빠져버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주린이 분들은 대응이 안 돼요. 손절이 안 되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수익으로 넘기고 중장기로 넘기고 뭐 찾아보다가 이제 세월 다 보내고 손실을 맞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게 제일 큰 문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네. 좀 뭐랄까 일반인이 잘 모르는데 좀 꿀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좀 오늘 말씀 좀 해주십사 하는데요. 그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구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구간이죠? 그 다 양봉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자리들 말고 우리가 눌림목을 공략을 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괜찮은 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들은 사실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눌림목을 기다리는 걸 잘 못하세요. 네, 첫 번째 기다리는 걸 잘 못하시고 두 번째는 조금만 더 내려오면 사야지 욕심부리다가 놓치는 자리들이 생기고 세 번째는 두렵습니다. 양봉에 따라가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음봉에 따라가면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떨어지는 칼날과 눌림목은 확실히 다른 존재,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본인이 분석한 대로 관점과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거든요. 눌림목도 저는 약간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확실하게 보는 관점이 없으니까 더 떨어질 것 같은 거고, 더 오르면 사야 될 것 같은 거고, 그러다가 놓치는 거고, 샀으면 얼마를 벌었을 텐데 이러고 배 아파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확실하게 조금 본질적인 분석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좀 어떻게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조금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껄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눌림목이랑 떨어지는 칼날을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비교하냐면 장대 양봉이 뜨면서 주가가 올라왔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게 눌림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칼날로 그대로 떨어지면서 흐를지 반등이 나올지는 여기서 판단하는 건 연속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속성이라면은 테마나 재료의 연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테마랑 뭐 재료. 지금 이 상승했던 상승분이 일회성의 상승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벤트나 재료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에 따라서 이제 단발성이냐, 떨어지는 칼날이냐, 아니면 눌림목이냐를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눌림목을 또 공략하는 것들은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느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이 위치 타이밍, 타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조금 이따가 차트 이야기할 때 같이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테마에 대해서 아까 연속성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예시를 들면은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국제 유가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뭐 폭우라거나 일시적인 지진이 왔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일시적인 테마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일차적이다, 아니 첫 번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저는 이런 말씀도 함께 좀 덧붙여 보고 싶어요. 우리가 테마를 볼 때 대한민국에 국한된 테마가 있을 거고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테마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차이를 우리가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 기억하세요.
두 번을 돌려보시라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투자 자금의 규모를 볼 때 사실 대한민국 자금의 규모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3% 4%가 채 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금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주가의 변동성은 사실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외국인의 자금이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려면은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외국 동네에서도 떠들썩할 만한 이슈가 있어야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테마적인 관점들까지 덧붙이면서 좀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될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틀린 말 있나요? 아니요, 완전 맞는 이야기고, 얘기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저도 예전에 매매하면서 떠올랐던 그 매매 경험의 팁이 있는데,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면, 외국인이 이제 관심 있는 테마성 이슈와 없는 이슈의 차이는 뭐냐면, 눌림목을 공략했을 때 외국인이 관심 없는 이슈는 정고점을 돌파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정고점을 돌파 못하고 이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또 흐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고, 외국인들이 사실상 관심이 많으면 국내에 그만큼 수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뭐 N자형 파동이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서 1대1 익스텐션 자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테마와 종목을 좀 공략하는지 기본적인 팁들은 공유가 된 것 같고, 이제 정확히 어떤 자리에서 잡아야 할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직접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종목 몇 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사실상 이 양봉 추세를 하나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거래량 터진 이 양봉 기준을 눌림목을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주린이분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양봉을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양봉을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양봉이 계속 뜨면서 5일선 이탈 안 하고 계속 올라가는 이 하나의 추세로 올라가는 이 추세 자체를 하나의 양봉으로 보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부터 그렇죠. 여기까지 선을 그어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선을 그어 보면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까지 이게 하나의 양봉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래량도 계속 동반이 됐으니까 또. 그렇죠. 이 하나의 양봉 기준의 눌림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공략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양봉에 대한 시가와 양봉에 대한 고가를 기준으로 절반으로 딱 나누면 눌림목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쪽 라인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라인들은 양봉 뜨고 올라가고 나서 음봉에 대한 크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두 번째 캔들이 좀 더 크긴 하지만 음봉이 줄어들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뭐 십자 캔들, 도지 캔들들이 형성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다 나왔다. 그러면 그 눌림목을 한번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 하겠죠. 여기서 우리 주린이를 이제 나는 조금 벗어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봉의 크기가 줄어들고 도지 캔들이 나오는 것도 분명한 관점인데, 거기서 거래량까지 없으면 더욱더 이제 매도 물량이 없고 약간 세력 입장에서는 시장의 관심을 탈피하려고 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정말 잘 얘기해 주셨는데, 아, 제가 누군데요?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을 보여주고 나서 여기도 패턴이 그렇거든요. 여기서 음봉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잖아요. 여기도 음봉 떨어질 땐 거래량이 많이 죽어요. 즉 여기서 이만큼 올릴 때는 거래량을 붙이면서 올린 모습이고,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는 어떤 모습이냐, 똑같이 주가가 내려왔지만 거래량이 없는 건 험매도라는 거예요. 매도가 없이 호가를 비워놓고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량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서, 상승할 때 거래량 터졌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죽는지 그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 이거 뭔가 좀 되게 대조되는데요.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옆에서 똑같이 되게 주가가 열성적으로 막 내려왔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네. 예시를 볼까요? 많을수록 좋죠.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찍었던, 예전에 많이 이제 봤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정말 눌림목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셔도 눌림목이 몇 자리냐면 한 자리, 두 자리, 뭐 여기 상승 이후에 조정, 세 자리, 또 조정, 네 자리, 크게 봤을 때 다섯 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 라인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알려주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 자리도 눌림목이야? 할 만한 자리가 왜 눌림목인지 그거를 한번 납득시켜 줄 수 있으세요? 아, 가능하죠. 가능하죠. 사실상 눌림목이라고 애매하게 보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왜 그 자리를 좀 애매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상승 이후에 눌림은 누가 봐도 눌림목 같고 충분히 기간 조정도 있었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돼서 이걸 하나로 봐야 되는지 이걸 눌림목으로 봐야 되는지 애매하거든요. 아, 추세의 연속성을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왜 눌림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5일선이나 11선, 21선을 이탈 안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하나의 추세, 하나의 양봉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이 부분들 여기를 우리가 하나의 양봉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정도의 가격에서 눌림목이 형성이 되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어주는 모습들을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N자형 파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오늘 사실 눌림목의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관점은 이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 한 개의 파동의 중간 자리를 공략해 보면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중간 정도로 공략하셔도 되고 뭐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만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런 팁들을 많이 알려주실 거잖아요. 예, 예. 많이 실질적으로 매매를 그렇게 오래 해왔기 때문에 관련된 거는 언제든지 이제 제가 준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건 항상 말씀 많이 드리고 우리 주린이 분들이 공부 많이 하시고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한번 바쳐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너 주린이? 나 박태욱. 약간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질문 한 개만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상승 한 개의 파동, 하나의 캔들의 절반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절반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거든요. 네, 있죠. 그런 경우는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눌림목이 형성이 되고 나서 저는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요. 그 밑에가 절반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눌림목을 공략했을 때 그 눌림목 라인에서 제일 저점 그 라인들을 일봉상 종가를 이탈했을 때 바로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손절을 한다. 예, 바로 손절을 하죠. 이것도 하긴 매매는 우리가 익절의 관점도 있겠지만 사실 손절의 관점이 우선적으로 가미가 돼야 매수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없이 그냥 중간이네 매수해보자 이렇게 매수해보신 거는 굉장히 매우 섣부른 판단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들을 계속 이어가 보고 싶은데 눌림목 구간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같이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뭐 피보나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지금 뭐 기준봉이나 파동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동평균선도 있고 정말 다양한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태용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보시고 확실한 관점을 잡으면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또 실리 있는 말 한번 해줄 거 있으세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나는데 우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만 할게요. 첫째는 지금까지 눌림목 얘기가 나왔던 건 대부분 스윙이나 이제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을 포지션으로 눌림목을 공략을 하시는 거고 항상 아까 다 일봉을 보여드린 거라서 단타는 이걸 사용하시는 게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윙이나 중장기로 중기 정도 보시는 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눌림목에 대한 피보나치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내 증시나 이제 코스닥 종목의 피보나치는 되돌림이 잘 안 맞는다. 틀렸다. 잘 안 맞는다.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만약에 피보나치를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은 국장보다는 좀 더 큰 시장에 대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피보나치는 가상화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쓰기도 쓰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